1번 F3의 값을 원하는 거지. 그럼 정확한 3 값을 원하는 거니까 3을 넣게 되면 값이 몇이 나와? 1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정확한 1 값을 갖는 거고, 그쵸? 1만은 뭐야? 1의 왼쪽 값. 1이 적고 1보다 좀 작은 값 아니겠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은 점점 뭐가 되는 거죠? 값이 얼로 와요.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1이 나와서 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 어렵지 않지? 2번은 자, F 0뿌리잖아. 0뿌리면 0의 오른쪽 값이 되는 거니까 0의 오른쪽에 점점 오른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 값은 1에 가까워지니까 기억은 맞겠고, 2만은 2의 왼쪽 값으로 오게 되면 2보다 좀 작은 값은 1로 오지 않을까? 그쵸? 2보다 좀 작은 값은 점점 1에 가까워지니까, 그렇지? 이 값은 선생님 뭐, 아이고, 이게 여기가 이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니은은 뭐가 되는 거지? 틀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fx에 관한 얘기는 접어 올리는 거잖니. 그럼 2에서 연속이냐고 묻으니까 접어 올려봐. 선생님은 지금 y는 절대값 f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부분 있죠? 그걸로 접어 올리면은 여기가 칠해지겠고, 그치? 여기가 까맣게 칠해지겠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2에서는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극한값을 구하는 게 다 x-2, x-1이 동일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뭐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x 2로 갔을 때 요거는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x에 f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요걸 알아. 요거의 극한값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값이 선생님 몇이 되겠어? 15라고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다 2를 넣게 되면 5분의 4 곱하기, 그쵸? 요 연두색 부분이 값이 계산이 되어 있잖아. 몇이라고? 15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4번. 이건 많이 하는 거지. 하나는 fx, gx인데 여러분, 얘는 지금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 자, 얘는 여러분 연속 함수, 1차 함수 연속고 얘가 불연속이잖아. 1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얘 불연속점이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뭐가 돼?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G1이 뭐가 나오죠? 2 더하기 K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겠지? 불연속점을 앞에 있는 함수가 뭐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는 책에서 보면 A, B 길이하고 AC 길이하고 서로 같아요. 맞죠?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위에 있대. 근데 이 여기 점의 좌표가 선생님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선생님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거기다 밑에다 수선의 발을 긋는 요 작업을 해주거든. 그럼 요게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점의 좌표가 여러분 t, t분의 1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t, t분의 1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길을 보는데, 자, ABC의 넓이를 줬네. 그쵸? 넓이를 줬고 BC의 길이를 여러분 FT라고 줬습니다.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FT라고 줬으니까, 자, 넓이가 3T래요. 3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FT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높이를 해주면, 선생님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분의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대 1이잖아. 여기가 2대 1이니까 t분의 2가 된단 말이죠. 우리 무게중심의 특징이 항상 있잖아요. g라고 하면 여기가 2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 높이는 몇이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죄다. 그럼 t분의 몇 나올까요, 여러분? t분의 몇이 나온다? 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고 따라서
ft는 그렇지 넘어가면 et의 제곱이 돼줘야 되겠지. 그렇지? ft는 et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t-1에 ft가 et의 제곱 마이너스 et가 되더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t-1에 et의 t-1이 돼서 지워져. 그래서 넣게 되면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럼 fx를 실제 만들어 봐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가 xx 더하기 3이 된다는 얘기고, 연속해는, 그쵸?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근데 fx가 몇 차라는 거야? 3차라는 것이잖아. 그죠? 그랬더니, gx가 그렇게 되면, 유리함수가 돼야지. 왜냐하면 전체 합이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두 개를 곱했는데 차수가 내려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gx는 다항함수는 아니구나. 그치? 유리함수가 되겠구나 생각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 나중에 조금 gx가 그리고 우리가 연속인 함수다라는 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그 책에 보게 되면 fx gx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아까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란 말이 나와서 fx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fx를 어떨까를 지금 3차 함수가 되겠고, 뭐 x 3승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선생님 보면 책에 보면 fx gx가 두 개를 곱했더니 x 더하기 x에 x 플러스 3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을 할 거야. 왜냐하면 g0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면 f0 곱하기 g0의 값이 몇이 나온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g0의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fx의 값은 x가 아니라 f0의 값은 그렇지? f0의 값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x로 묶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없는 데서 여기가 x 이렇게 출발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x를 묶여.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놔볼게. 괜찮지? 이렇게 놓고 이제 선생님 뭘 구할 거냐? 선생님이 gx를 구해보려 하는데, 자, gx의 값은 자 여기서 딱 느껴지시다시피, 자, 나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fx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g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선생님 얘를 나누면 fx 분의 x의 x 더하기 3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fx가 지금 뭐가 아닐 때야 그렇다는 거야. 0이 아닐 때 그렇다는 거잖아. 그치? fx가 지금 여러분 0이 아닐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0이 아닌 fx 0이 아니라면 우리가 gx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가 뭐가 되는 거냐? 요걸 대입을 하는 거죠. x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x의 x 더하기 3이란 말이야. 지워지게 되면 우리는 gx의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gx가 언제 정의가 되는 거야? 0이 아닐 때 정의가 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fx가 인수를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가 0이 아닐 때도 그렇다는 거지. x가 0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fx가 그치? fx가 0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x가 0이 분명히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에서 gx가 이렇게 정의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gx가 이렇게 정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g0의 값은 선생님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면 g0의 값은 리미트, 왜냐면 책에서 gx가 연속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말이야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봐봐. gx가 그럼 x 이퀄 0에서도 100% 연속이 될 거란 말이야 gx가. 그렇지. 그러면 g의 0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g의 x의 값이 같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0값을 취하지 않고 0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니까 gx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g의 0의 값은 그치 우리 g의 0의 값은 뭐가 나오겠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여러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얘가 b분의 3이 되고 g0의 값이 책에서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1 그럼 이게 1이라고 돼 있어서 따라서 b의 값은 3이 잡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이 gx가 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고 되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실수 전체에서 또 연속이 되려고 되면 우리 gx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지. 요거 아니겠어? 잠깐 봐봐.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또 뭐가 되면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gx가 여러분 gx의 분모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써볼게. 자 이렇게 돼서 gx가 gx를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gx가 x의 제곱 분모에 있는 ax 더하기 b의 값이 분명히 0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돼야 돼. 뭘 넣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생님 뭐가 되는 거냐? 판별식이 이 등식을 만족해 주는 값이 없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0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의 값이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2루트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요게 나왔어. 자, 그런데 A의 범위 뽑았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아니 A 값부터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B 값은 나왔지만, 그치? 그런데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F1 값이 자연수예요. 여러분 지금 F1의 값이 뭐가 된다? 여러분 자연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F1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 합니다. F1이 된다고 되면 그렇죠? F1이 된다고 되면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B가 3이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이 여러분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4가 곧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 또한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얘기 전까지 이 A는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A 값이 이 범위 내에서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자연수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1.4니까 한 2.8 정도 말해서 마이너스 2.8 몸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지 2.8이 아니죠. 루트 3이면 1.7 정도 되는 거니까는 1.7니까는 몇이죠? 한 3.4 그쵸? 마이너스 3.4 정도 된다고 보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A의 자연수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돼줘야 되게. 잠깐만. 선생님 자연수라고 썼구나. 잠깐만. 그 얘기 좀 해줄게. 내 말을 좀 잘못했어.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A 값은 정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그 자연수라고 범위를 한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말을 실수했네 선생님이.
왜냐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더라도 이 4값은 뭐가 되는 a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범위라고 확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말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a 값이 나왔어. 그러면 g2 값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G2는 선생님 뭐가 되는 거야? G2 값을 한번 구해 보면 그렇지? 자,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넣어볼까? 4 더하기 G2는 2A 더하기 B가 3이 되겠고 5가 돼줘야 되겠다. 그러면 얘들아 2A 더하기 7분의 5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이거의 최소값을 얘기한다라고 되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크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A 대신에 가장 큰 값 뭐가 돼?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최소값은 선생님 뭐가 나오는 거야? 6, 13분의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3분의 5.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7번. 극한값 구하는 거죠. 극한값 구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꼴 확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를 살짝 넣어보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분자 또한 뭐가 되는 거지? 0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분자는 그치? 분자는 9-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9가 나와줘야 되겠고 리미트 x가 9가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는 인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9 당연히 분모를 유리화해주면 그렇죠? 분모를 유리화해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x-9에 x-9에 여러분 루트 x 더하기 3으로 그렇죠? 유리화가 되겠죠? 9가 들어가게 되면 답은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이 값을 b라고 정의가 됐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 된다? 15가 된다. 7번은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간단하지? 8번은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돼 있어. 그 각각의 구간에서 다 다항함수니까 구간 안의 값은 다 뭐 불연속점을 찾을 이유가 없겠지. 왜냐하면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갈려진 2에서 갈려졌잖아. 2에서만 서로 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k 그렇죠? 2의 좌극과 함수값은 2 더하기 k가 되겠고 2의 우극값은 6이 나와줘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k의 값은 12, 18이니까 16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하죠? 9번. 자, 9번은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자, 먼저 선생님 극한이 무한대가, 그럼 꼴 확인, 분모 무한대네, 극한값이 존재하네. 0값 아닌 극한값, 무한분의 무한에서 극한 0값이 아닌 값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분자와 분모는 동차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모가 2차가 되니까 분자도 2차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x 3승은 뭐가 되냐면 그쵸? 얘는 뭐가 돼? 10x 제곱 이렇게 출발을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값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뒤가 올라불라 된다고 되면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얘하고 선생님이 5하고 약분돼서 2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ax 더하기 b라고 나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fx를 뭐라고 놓겠냐? x 3승에 더하기 10x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을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까?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분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f 마 1은 또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f 마 1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관계식이 또 하나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여러분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죠? 자, 두 번째는 뭘까? 선생님 이거를 여기다 b 대신에 맞죠?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f 마 1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면 f 마 1이 0이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이거잖아. f 결과적으로 f 프라임 마 1 값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분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렇죠? 그 값이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우리 f 프라임 x가 뭐가 나올까? 3x 제곱에 더하기 20x 더하기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3 마이너스 20 더하기 a가 마이너스 8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는 a가 되겠고 17 그쪽 하면 마이너스 17 넘어가면 플러스 17이 되는 거니까 9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b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따라서 fx의 값은 그렇죠? fx의 값은 뭐가 나오겠냐? x 3승에 그렇죠? 더하기 10x 제곱에 a가 9x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f2의 값은 8 더하기 2 들어가면 40 더하기 18이 돼줘야 되겠네. 그러면 답은 66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10번 문제를 읽어보면 자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고 학생들이 그 답지 뭐 해설에는 없는데 뭐 증가함수인 경우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 경우까지 한번 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근데 먼저 이해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fx는 연속이래, 그렇죠? 그리고 역함수를 갖는다. 선생님 이게 좀 중요해. 자,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역함수를 가져. 그러려고 되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와서 y 값을 뭐가 되냐? 동일한 y 값을 그치? 같은 값을 x 좌표에서 하나씩만 가져야 되거든. 그럼 역함수를 갖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게 되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던가 또는 뭐 이렇게 되던가 그렇죠? 이렇게 되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면 안 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야. 그래야지 역함수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좀 중요해. 역함수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다음이 fx하고 y는 x하고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고 되는 것이. 근데 이게 조금 깨는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 fx하고 f 역함수의 뭐가 되는 거지? 교점? 교점은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냐면 단순히 얘기하면 잘 보세요. y는 x가 있잖아. 물론 이렇게 나와서 이거의 역함수가 교점이 이렇게 된다고 되면 그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도 있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렇지 말고 잘 봐. y는 x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얘하고 수직이 되는 가장 쉬운 얘가 얘하고 수직이 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한다고 되면 얘는 fx하고 f 역함수하고 뭐가 돼? 아예 같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점이 엄청 많아. 왜냐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잖아.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점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 돼서 교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런 인식만 있다고 되면 선생님 봐봐. 요런 식 인식만 있다고 되면 이게 어떻게 교점이 3개가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y는 x 위에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이 돼서 y는 x에서 대칭이 돼서 교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지. 어떤 맨날 학생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문제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1 기점으로 해서 선생님 값이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1보다 작은 거부터 한번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한번 잘 보세요. A가 만약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런 게 애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이렇게 돼서 그쵸? 여기서 이제 2차 함수가 1보다 큰 쪽은 2보다 큰 쪽은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근데 그치? 이렇게는 안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고 선생님 요거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줘야 되겠군. 아이고. 요거 그래프를 여기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의 경우라면 그래프 형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내 이거를 역함수를 한번 해볼게. 역함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대칭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요거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다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교점이 선생님 몇 개가 나와? 많이 나와봤자 몇 개가 된다? 예, 두 개밖에 없고요. 그 두 개는 다 뭐가 되는 거야? y는 x 위에만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상하다. 암만 해봤자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교점은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 a가 0보다 작으면 그게 됩니까?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돼서, 그치?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래프를 여기서 함수값을 물론 위로는 안 되겠지. 그렇게 되면 또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다시 그릴게. 이거 그리기가 매번 힘든 것 같아. 요렇게 돼서 이게 너무 귀엽고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고 봅시다. 감소함수가 되면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f 자체가 증가함수는 안 돼. 그치? 방금 얘기한 데는 y는 x 위에만 있으니까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되면 선생님 말이 맞는지 봐봐. 이러면 세 개가 나온다고? 잘 봐. 요거 대칭 시켜볼게. 선생님 이렇게 되겠죠. 맞나? 이렇게?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치? 뭐 이렇게 되겠고. 그쵸?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f 인버스 x를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예,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긴 합니다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돼서 요 점의 좌표가 나오고 y는 x 위에 있고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감소함수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된다. y는 x라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대칭에서 교점이 세 개가 나오려고 되면 이렇게 세 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y는 x 대칭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그 교점의 x 좌표를 우리가 알려줬어. 하나 마 1이 되겠고. 그럼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는데 x가 선생님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고. 요 점의 좌표가 x가 뭐가 되는 거지? 2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1,1이 돼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2, y 좌표는 선생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x, y 좌표도 모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압니까? y는 x 대칭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하고 y는 x에서 대칭이 될 거란 말이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란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란 말이야. 선생님 얘하고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가 1로 2가 와야 되고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로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마이너스 1,2는 1보다 작은 쪽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지. 여기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날까?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나 나왔죠? 1,1은 그쵸? 뭐 1,1은 선생님이 요점부터 넣어볼까? 2,1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는 그쵸? 오른쪽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4c 더하기 5가 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 1,1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보자고. 또 1은 여기 되는 거니까 두 개 이어지기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그지? 그럼 뭐가 나올까? 여러분 C 더하기 2분의 5의 값이 몇이 나온다? 1이 돼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는 필요 없군요. 그렇죠? 예. 얘는 필요 없겠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올까? 대입 한번 해봅시다. 요거 넣으면 C의 값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줘야 될게요. 근데 선생님 얘 A하고 B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fx 연속입니다. 맞죠? fx가 연속이니까 1값에서 서로 아까 뭐가 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뭐가 됩니까? C가 C 더하기 여러분 2분의 5가 성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 값이 선생님이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2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가 또 Y좌표가 1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되겠어요.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고 A 더하기 B는 1이 되는 거니까 2B, B는 여러분 몇 나올까? 2분의 3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러네. 그럼 이제 다 나왔죠?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10C의 값은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3에 맞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값은 2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20입니다. 오케이? 이거 증가함수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을 좀 해드렸고요. 우리가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았죠?